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윤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은 저희가 거의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탑3. 네. 예, 탑3인데 어떤 탑3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탑3를 생각 않고 방산 시장 쪽에서 요즘 뭐 다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 좀 소식이 뜸하다고 싶은 것 중에서 청취자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 지인들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현공 요즘 어떤 상황이냐, 뭐 추가 수출 얘기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대전차 미사일 탑3로 가자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현공이 요즘 뜸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당량을 수입해 갔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서? 네. 어. 우리하고 달리 사우디가 영토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넓고 광활한 사막. 그렇지. 모래도 많을 테고. 그렇죠. 어디 숨을 곳도 없는데 어. 거기에서 현궁 사거리가 2.5km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맞아요. 그죠. 은 엄폐에서 2.5km면 충분하고도 남아. 그렇지. 그리고 보병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블린하고 비교할게요. 제블린보다 한 5kg 이상 가벼워. 5kg가 어디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병용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애진간한 차량에 거치해도 아주 좋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걸 줄이려고 광학, 특히 이제 IR 조준기 쪽에서 상당 수준으로 소형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궁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파괴력까지 끝내주죠. 네, 제블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악지대. 네, 맞습니다. 이거 은폐물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사우디는 완전히 그 반대잖아요. 네, 처음엔 이게 값싸고 되게 좋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보다는 좀 사거리가 길었으면 좋겠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너무 먼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보더라도 거기도 뭐 만만치 않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활용하기에는 제블린에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근접전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크게 필요 없는 전장 환경이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은 이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스파이크 미사일 LR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롱 레인지의 그 ER 스파이크 ER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도입한 스파이크 NLOS 그 가시거리 밖에서 뭐 30km에서 사정거리가 30km나 되죠. 어마어마한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그런 미사일 계열화가 우리는 안 돼 있던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는 필요하게 됐죠. 우리도. 그렇죠. 예. 7기동 군단을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전차도 5개 대대가 더 필요해가지고 5개 대대 분량을 이번에 4차 양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병 전투차도 3개 대대 정도가 더 채워져야 돼요. 완전한 기동 군단을 만들려면. 그래서 3개 대대를 채울 보병 전투차 120대를 추가로 양산하는 걸로 아마 제 기억에 157차 방사추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157차? 7차 맞아요. 네. 거기서 방사추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는 구현을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공격력 분야에서 현공 발사대가 들어가요. 발사대 자체가 들어가니까. 거기 장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필요하구나. 야, 이 소리 잘 나네. 여러분 났어요? 네. 한 번 더 해봐요. 즉흥적으로 했는데 또 해요?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근데 이 대전차 미사일이 전장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 탱크 무용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였잖아요. 4차 중동전 때도 그랬고, 저도 뭐 다큐멘터리나 관련 영상들을 봤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그 러시아군의 기갑 웨이브를 막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었잖아요. 영국제 대전차 로켓이랑.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대전차 미사일도 전장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3개로 꼽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 최근 이제 공격력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어요. 이제 빔 라이딩 방식을 계속 고수하느냐, 아니면 그냥 쏘고서 잊어버려. 파이어 앤 포겟. 지가 알아서. 빔 라이딩이 뭐예요? 레이저. 레이저를 주사해야 돼 계속.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계신 잘생긴 김 PD님 죄송해요.
김PD님이 잘생긴 타겟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맞춘다 그러면 레이저를 계속 주사해야 돼요. 빔 라이딩 주사해야 대전차 미사일이 가서 유도돼서 맞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네. 특수부대가 가서 특수부대 막 갈 때 이렇게. 막 빨간 점 빠바바박 찍히는 거 그런 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타겟에 찍혀 있어야 그런 거죠. 가서 요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빔 라이딩. 그렇죠. 요즘에 그 대전차 미사일은 되게 전차포의 사정거리가 가장 긴 게 고폭탄 기준으로 봤을 때 4km 정도 되거든요. 적성국도 마찬가지예요. T-90에 있는 125mm 다 4km예요. 예. 북한도 그럴 거라 추정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4km는 바깥에서 쏘면 더 좋죠. 안전하니까. 그게 만약에 보병 전투차에 탑재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5km에서 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기동군단에서 흑표 형이지 말하자면 형벌 되죠. 형이 뒤에서 지켜주거나 아니면 앞에 먼저 나가서 때려주고 어깨 잡아주거나 이럴 필요 없어. 음. 비켜 형.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그냥 적의 처리할 수 전차를 있다. 화학 교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약간 건방져질 수도 있겠네.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아까 탑3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빔 라이딩 쪽은 요즘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전차나 보병 전투차 K2에 네. 다 달려 있잖아요. 레이저 경보기가 다 달려 있잖아요. 저쪽에서 주사를 한다고 쳐요. 조준하면. 네. 우리가 조준 당했어. 그럼 삐삐삐삐 할 거야. 네. 삐삐삐삐 할 거예요. 네. 다 그걸 그래서 장착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소프트킬 능동 방어 체계들도 당연히 연동되어 있지만 그런 그 경보기가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전차 미사일로 치면은 조금 논외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요 일단. 그 변수를 걷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코넷이나 뭐 북한의 뭐 불세 2, 3 같은 거는 탑 3를 치자 그러면 빠지는 거죠. 파이어 앤 포켓이 가능한 거기다가 무선 데이터 링크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점점 아까 최첨단이 이제 여기 예, 탑재가 아까 되는 말씀드렸던 뭐 광학 장비 중에서 적외선 IR 추적기나 그 조준기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서 뭐 5km 이상 추적할 수가 있다. 조준할 수가 있다. 탐색은 물론 조준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탑 3가 나온다는 거예요? 탑3가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심플하게 네. 사정거리가 좀 길어져야 될 것이고. 길어져죠. 그죠? 조준 방식도 좀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조금씩 더 들어가고 그게 뭐 ER 같은 경우에는 더 소형화되고. 그렇죠. 코넷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코넷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2급에서 8km짜리도 있어요. 요즘 신형은. 근데 이제 그런 게 탑3에서 저는 이제 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사거리 연장형 대전차 미사일.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탑 3를 뽑아본다. 네네. 좋아요. 그러면 사정거리 5km 이상을 본다 그러면 우리 형궁이 5km짜리가 개발될 거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게 그 157자 방사 추이를 볼 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굳이. 꽝꽝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아까 때 뭐 거치대라고 얘기하셨지만 차에다가 달 수 있는 그 다이를 지금 네. 이번에 지금 거기다 한다는 거 차체는 더 좋은 게 전차장 조준경하고 사수 조준경하고 계속해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지금 K2 흑표급의 그 이상의 조준경을 장착한다 그러면 보병전투차 지금 K21에 충분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개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그렇죠. 테고. 예. 그렇다고 봤을 때에 사거리 연장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탑3는 원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탑3가 뭐냐고? 이게 뭐 해요? 약간 거리감 느껴지네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탑3 한번 가보죠. 네. 예. 이스라엘의 저는 스파이크 LR2 LR 롱레인지. 가장 최신형이죠. 네. 롱레인지 2가 일단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지금 레드백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현존하는 고급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는 최고 같고 두 번째로 뽑는 건 역시 제블린의 가장 최신형. 그리고 차량 탑재하는 네. 제블린 말하는 거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거 말고 예. 그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궁에 거의 이거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연장형. 예, 그래서 세 번째가 형궁이다. 그럼 형궁의 사거리 연장형은 사정거리가 몇 킬로 정도가 될까요? 5킬로 이상 나올까요? 제가 볼 땐 스파이크 LR2가 5.5km까지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펙에서 우리도 꿀리면은 안 되니까. 수출에 불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정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5.5킬로 이상? 네, 뭐. 그래서 적어도 5km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5에서 5.5 사이가 되더라도
결국 그 5km 이하면은 경쟁한다라는 말 하기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블린도 지금 가장 최신형이 4.7km, 4.75km 정도 돼요. 이게 대전차 미사일인데 5km면 사람 눈으로는 거의 안 보이는 거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조준경. IR 조준기로 탐색은 그 훨씬 멀리서부터 하고 최신 조준경은 한 10km서부터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서울 목동이잖아요. 네. 저희가 있는 데서. 네. 여기서 5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선유조까지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선유도를 넘는다? 네. 당산. 음. 여기서 당산을 때린다고? 그냥 우리는 은엄폐가 많아서 뭐 그것까지 뚫고는 보지 않지만 이제 광활하게 우리가 보인다 했을 때는 봤을 때 거기까지 보이는 거죠. 대박이다. 이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예전 같았으면 우리 무기를 누가 사? 야, 사거리 연장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것만 만들어.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웃긴다. 여의도. 막 찾아보고 있어. 야, 몇 킬로냐? 여의도까지 가능하대. 여의도. 그런데 지금은 야, 우리 수출해야 되니까 사거리 연장 만들어. 이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거리 연장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방산 수출의 한 가지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 앞서의 그 라이벌 두 개의 제전차 미사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쓸 거 아니에요. 못 쓰죠. 그렇죠. 예, 그 넓은 시장을 또 차지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차량에서 탑재하게 되면 보통은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올라가서 직접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엔 자동 장전 장치, 뭐 AS21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준경해서 그냥 밑에서 그냥 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이 가능한가요? 저 뭐야? 그거 뭐라 그래? 같이 개발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AI 같은 것도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레드백 같은데 안에 이제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LCD 판넬이 3개가 딱 있잖아요. 그 중에 양쪽에 네. 있는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2개가 같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분명 제가 단언컨대 우리도 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건데 당연히 지금 K21 업그레이드에 그게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니터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니터 개수만큼 교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세 개의 교전을 안 그러면 동시에 모니터가 2개가 있을 이유가 그렇죠. 굳이 없거든요. 그게 야 그러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그 2가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오는 전차들도 상대할 수 있는. 가능하고 뭐 저게 전차 소대가 되게 세대 많은 국가 4대잖아요. 네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3대인데 동시에 쏠 수도 있겠네. 적 전차 소대가 오면 K21 보병 전투차 하나가 상대할 그러니까 수도 한 있다는 방에 거야. 세대야? 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적은 보지도 못하고 날아갈 수 있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거 네.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뭐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그 친구들이 얘기 안 이거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네. 아.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게. 그러니까 저 맵을 숨겨라도 찾아내는 우리 네, 그렇죠. 게이머들 아닙니까? 제 아들 보러 너는 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 그랬더니 아마 우리 동에서는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들의 평소 성격이 어떻습니까? 뻥이 좀 있습니까? 아, 그건 좀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진지해? 좀 겸손 네. 스타일이에요. 네. 그 친구들 그 방사추위 몇 차 이런 거 다 외웁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아빠는 이상한 사람 왜 저래? 뭐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네. 그래 아빠랑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네.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탑3 얘기하다가 어디 자, 탑3는 어찌됐건 3개는 나왔어요. 네. 그러면 금운동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아, 금운동 나누겠습니다. 뭐 아까 그 재원들이 있습니다만 스파이크, 제블린, 형공 요 3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스파이크 LR2가 뭐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뭐 사정거리도 5.5km인데다가 포겟 앤 파이어고요. 발사와 망각 방식. 그다음에 파이어 앤 포겟이구나. 네. 하여튼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무선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고 탑어택도 가능한 거죠? 그건 물론이고요. 네.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블린 최신형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블린이 두 번째로 꼽힌 건 가격도 좀 한몫하나요? 가격보다는
스파이크 LR2의 성능에 파정거리는 좀 못 미치지만 네. 버금간다고 보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 상태로는 현궁일 수 있는데 현궁도 그것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고 이제 사거리만 좀 늘어난다면 가능한데 우리가 잘하는 분야인 IR 조준기 분야이기 때문에 IR 조준기 분명히 제볼린이나 뭐 스파이크 LR의 버금가지라고 보고 그렇다면 랭킹 3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오. 향후에는 넘버원까지. 그렇죠. LR2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 네. 때 얼마나 날아가느냐. 음. 그리고 뭐 지금 가성비 뭐 이런 네. 가격 같은 거나 뭐 양산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떨까요? 그 뭐랄까 파워 파괴력. 때렸을 때 얼마나의 그 파괴력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차에 진입할 때의 그 속도, 고각 속도라고 고각 그 고도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팍 들어오고. 각도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블린이 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거기에 거의 버금간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 현궁하고 스파이크 LR인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세계 대전차 미사일.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고만고만한데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건 또 다른 형태로 또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조준경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과 전차도 어떻게 보면 방패와 창 같이 계속돼서 전차의 장갑이 늘어나니까 이제 위를 지나가서 공격하는 타버텍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막이 또 있으니까 위에서 내리꽂히는 방식.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전차 아래쪽. 이런 나중에는 방식. 네.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 원조로 돌아가서 네. 뚜껑 열고 넣는 거. 그렇죠. 화염병.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블린 가격 얘기했던 건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트럭이, 그러니까 SUV 같은 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오니까 그 소대원들이 제블린을 쏴서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와 좋아하고 있는데 뭐 행보관인가 누가 와서 야 이 미친놈들아 이 $80,000짜리를 저런 허술한 트럭에 쏜 거야? 이 미친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스럽다. 근데 아니 사람 목숨을 이렇게 따지나 해서 나중에 소대원들이 투덜투덜 대는 게 보였거든요. 상급자의 결론은 로우로 쏴라. 근데 로우는 조준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뭐 휘어지거나 이렇게 다는 게 아니니까 사거리가 짧아지는데 그 사이에 터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사면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제블린은 비싼 거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앞에서 끝내. 형국은 그런 걱정 없이 팍팍 쏘는 그래요. 정도의 가격대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결국 대전차 이 미사일이라는 게 가져야 되는 뭐 가치가 있겠죠. 뭐 진짜 멀리 날아가야 될 그쵸. 테고 정확하게 날아가야 될 테고 파괴력도 있어야 될 테고. 확실히 부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 전차 자체가 점점 뗀뗀해지니까. 뗀뗀해진다. 아병균질 장갑 기준으로 700mm 이상 지금 있는 대전차 미사일은 다 700mm는 더 할 것 같아. 그게 말이 돼. 네. 그게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웃긴 네, 건데. 그 정도 되니까 파괴력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형궁이 이제 제대로 돼서 나온다면 그 모든 것들 다 극복해내고 맞습니다. 시장에서 타워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뭐 탑3 하면서 이건 우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오겠죠. 예. 오늘 밀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